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통째로 등장했습니다. 서울의 마천루가 사바나 초원 위로 솟아오르고 부산항이 아프리카 내륙에 자리 잡았습니다. 54개 아프리카 국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70년 전 세계 최빈국에서 50년 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아프리카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국의 압축 성장 DNA와 아프리카의 무한한 가능성이 만나는 순간 중국은 패닉에 빠지고 서방 선진국들은 긴장하며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지금부터 20여 분간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한복판에 있었다면 벌어질 일들. 국뽕 넘버원 TV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등장한 첫날 54개국 정상들이 서울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1960년 한국 1인당 GDP는 79달러.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고 가나보다 못 살았습니다. 2024년 한국 1인당 GDP는 33,000달러. 50년 만에 400배 성장했습니다. 아프리카 대통령들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답은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이 운동은 33,000개 농촌 마을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하면 된다. 정신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도로를 깔고 지붕을 고치고 농업 기술을 배웠습니다. 정부는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했고 주민들은 노동력을 냈습니다. 10년 만에 한국 농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모델을 아프리카가 배웠습니다. 한국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미 아프리카 15개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르완다 한 마을은 3년 만에 소득이 5배 증가했습니다. 우간다 마을은 도로가 생기고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웃이 되자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54개국의 새마을 전문가 5,000명을 파견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100개 시범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총 5,400개 마을이 동시에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교육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문맹률은 70%였습니다. 정부는 전국에 초등학교를 지었고 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0년 후 한국 문맹률은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삼성, 현대, LG를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전역에 1만 개 학교를 건설했습니다. 한국식 교과 과정을 도입하고 한국 교사 3만 명을 파견했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 기술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세운 한국식 과학고등학교는 첫 졸업생 100명 전부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중 30명은 서울대, KAIST, 포스텍의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의 한국직업훈련원은 연간 5,000명의 기술자를 배출했습니다. 용접, 전기, 건설, 자동차 정비. 졸업생 취업률은 95%였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한국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농촌에 보건소를 지어 기초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아프리카도 똑같이 했습니다. 한국은 5,400개 새마을 시범 마을마다 보건소 1개씩을 지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파견돼 기초 진료와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한 마을의 유아 사망률은 2년 만에 60% 감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면 된다. 1960년대 한국인들이 외쳤던 그 구호를 이제 아프리카인들이 외쳤습니다. 한국인들이 증명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식민지 경험이 있어도,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도 할 수 있다고. 아프리카 청년들은 한국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3년 후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400개 시범 마을의 평균 소득이 3배 증가했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전기가 들어오고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주변 마을로 확산됐습니다. 한국의 기적이 아프리카에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온 지 1년 후 역사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범아프리카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착공.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12,000km를 연결하는 KTX가 건설됩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이 총출동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기술도 장비도 부족했지만 2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 도로가 한국 경제의 동맥이 됐습니다. 2004년 KTX 개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한국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그 기술이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중국도 아프리카에 철도를 깔았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노동자를 데려와 짓고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인들을 훈련시켜 함께 지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몬바사 철도 건설 현장. 한국 기술자 500명과 케냐 노동자 5,000명이 함께 일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케냐인들에게 측량, 용접, 전기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3년 후 이 케냐 기술자들은 다른 나라 철도 건설에 투입됐습니다. 기술 이전이 이뤄진 겁니다. 도로망도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54개국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하이웨이를 건설했습니다. 총 연장 5만 킬로미터. 한국 경부고속도로의 120배 규모였습니다. GS건설은 서아프리카 구간을, 현대건설은 동아프리카 구간을, 삼성물산은 중앙아프리카 구간을 맡았습니다. 10년 계획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식 속도로 7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케냐 나이로비까지 차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물류 비용이 70% 감소했습니다. 항만도 현대화됐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1위 국가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이 아프리카 주요 항구를 재건했습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항구는 부산항 기술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컨테이너 처리 능력이 10배 증가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항구는 인천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자동화 크레인과 실시간 물류 추적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처리 속도가 5배 빨라졌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가장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전력 보급률은 40%였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전국 전력화 사업으로 10년 만에 전력 보급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같은 방식이 아프리카에 적용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아프리카 54개국 전력망을 통합 구축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중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화큐셀은 사하라 사막에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나일강에 수력 발전소 10개를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아프리카 전력 보급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통신 인프라도 한국 기술로 도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아프리카 전역에 오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케냐는 아프리카 최초로 전국 오지를 달성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 2억 명 전체가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 가능해졌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아프리카 버전 슈퍼앱을 출시했습니다. 결제, 택시, 배달, 쇼핑이 하나의 앱으로 가능해졌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프라가 연결되자 경제가 폭발했습니다. 아프리카 역내 무역이 300% 증가했습니다. 물류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줄어들자 기업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아프리카를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했습니다. 인프라가 바뀌자 아프리카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등장하기 전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투자국이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로 1,0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철도, 항만, 도로, 건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비아는 중국에 60억 달러 빚을 졌습니다. 갚지 못하자 중국은 잠비아 국영 전력회사를 넘겨받았습니다. 케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차관으로 지은 철도 건설비 35억 달러. 몬바사 항구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지부티는 GDP의 80%가 중국 빚이었습니다. 갚지 못하면 항구를 99년간 중국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부채의 덫이라고. 한국이 왔을 때 모든 게 달랐습니다. 한국은 차관 대신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짓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에티오피아 도로 건설 프로젝트. 한국은 20%만 무상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에티오피아가 자체 조달했습니다. 대신 한국 기술자들이 에티오피아 노동자 5,000명을 훈련시켰습니다. 3년 후 이 노동자들은 다른 도로를 스스로 건설했습니다. 중국식은 물고기를 줬고 한국식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간다는 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중국과 맺은 30억 달러 철도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과 재계약했습니다. 한국 제안은 20억 달러였지만 조건이 달랐습니다. 우간다, 노동자 고용 비율 80%, 기술 이전 의무화, 운영권은 우간다 정부 보유. 중국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54개국 중 40개국이 한국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건물 짓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르완다 대통령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가 끝나면 중국인들은 떠나갑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끝나면 우리 기술자들이 남습니다.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중국이 지은 케냐 철도의 현지인 고용률은 20%였습니다. 한국이 지은 에티오피아 철도의 현지인 고용률은 75%였습니다. 중국 프로젝트의 기술 이전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는 60% 이상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차이는 부채였습니다. 중국 프로젝트 참여 20개국의 평균 부채 비율은 GDP 대비 65%였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참여 40개국의 평균 부채 비율은 35%였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미국 원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했습니다. 그 경험을 아프리카와 공유했습니다. 원조는 마약입니다.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국 1대1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0개국이 중국과의 계약을 재협상했습니다. 15개국은 신규 중국 프로젝트를 거부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의장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식 개발 모델을 아프리카 표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베이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20년간 공들인 아프리카 전략이 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국 모델이 승리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온 지 5년 후 세계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원 부국 아프리카와 기술 강국 한국이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70%를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정제 기술이 없어서 원석을 중국에 헐값에 팔았습니다. 한국이 왔습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콩고에 정제 공장을 지었습니다. 원석을 캐서 바로 배터리 원료로 가공했습니다. 콩고의 코발트 수출 가격이 10배 올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금, 금, 다이아몬드가 넘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현지 가공 공장을 세웠습니다. 원석 수출 대신 완제품 수출로 바뀌었습니다. 수익이 20배 증가했습니다. 기니는 세계 3위 보크사이트 매장국입니다. 알루미늄 원료입니다. 포스코가 기니에 재련소를 건설했습니다. 원석을 알루미늄으로 가공해 현대차 아프리카 공장에 공급했습니다. 기니 GDP는 5년 만에 5배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는 희토류의 보고입니다. 중국이 독점하던 희토류 시장에 아프리카가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탄자니아에 반도체 부품 공장을 세웠습니다. 현지 희토류로 반도체 핵심 소재를 생산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제로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르완다에 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르완다 청년 500명을 반도체 엔지니어로 양성했습니다. 3년 후 이들은 아프리카 최초 자체 반도체 설계팀이 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폭발했습니다. 현대차는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연간 생산량 100만 대,
전부 아프리카 시장과 유럽 수출용이었습니다. 기아차는 에티오피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웠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력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전기차를 생산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 공장이었습니다. 유럽은 환호하며 주문했습니다. 조선업도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나이지리아에 조선소를 건설했습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을 모두 공략할 수 있는 최적 위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탄자니아, 조선소에서 LNG선을 만들었습니다. 인건비는 한국의 3분의 1 품질은 같았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80%를 돌파했습니다. 농업혁명도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통일벼 개발로 식량 자급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술이 아프리카로 전수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 기후에 맞는 슈퍼 옥수수를 개발했습니다. 수확량이 기존의 3배였습니다. 케냐는 식량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식 비닐하우스 기술로 연중 채소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수출액이 10배 증가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증명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도입한 아프리카 40개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연 12%였습니다. 세계 평균 3%의 4배였습니다. 나이지리아 GDP는 10년 만에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뛰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1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가 됐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는 각각 GDP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IMF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아프리카 경제권이 2035년까지 세계 GDP의 20%를 차지할 것. 유럽연합이 15%, 중국이 18%인 상황에서 한국 아프리카 경제권이 세계 경제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기적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였습니다. 케냐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35년간 일본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도 수백 년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1953년 서울은 잿더미였습니다. 아프리카도 내전과 분쟁으로 파괴됐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석유도 없고 광물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사람뿐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자원은 많지만 기술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르완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이용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료로 대했습니다. 한국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함께 걸으며 도왔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마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아프리카 농부들과 함께 땀 흘렸습니다. 한국 교사들은 아프리카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가르쳤습니다. 에티오피아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어줬습니다. 한국은 50년 전 똑같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미국 원조 담당자들이 한국 청년들을 믿어줬습니다. 그 청년들이 삼성과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아프리카 청년들을 믿어줬습니다. 그 청년들이 아프리카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교육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물을 짰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준 가장 큰 선물은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학생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기적을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만들었다는 걸. 그렇다면 우리 아프리카인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에 있었다면 이건 상상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1953년 1인당 GDP 67달러, 최빈국에서 2024년 33,000달러 선진국으로 50년 만에 이룬 기적.
그 기적의 DNA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을 바꾸고 KTX로 나라를 연결하고 반도체로 세계를 선도하고 K-팝으로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도 같습니다. 자원은 넘칩니다. 인구는 14억 명입니다. 땅은 광대합니다. 부족한 건 단 하나. 기술과 시스템과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주고 있습니다. 르완다,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에서 한국 모델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아프리카 한복판에 있었다면 이 속도는 100배 빨랐을 겁니다. 54개국 전체가 동시에 변했을 겁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두 대륙이 만나면 세계가 바뀝니다. 중국의 부채 외교는 무너지고 서방의 위선적 원조는 끝나고 진짜 협력이 시작됩니다. 기적은 반복됩니다. 한국이 했다면 아프리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가난도, 전쟁도, 식민지 경험도 끝이 아니라는 걸, 시작일 수 있다는 걸. 대한민국은 세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